전생에 당신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꿈이 있었죠. 이 꿈과 사랑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 전생 타로예요. 아주 먼 옛날 나조차 모르는 내가 살던 그때에 어떤 사랑과 어떤 모험이 있었는지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드릴게요. 누워서 편안하게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카드에 영상이 하나 뜨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들려드리는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이것부터 보고 이전 영상을 봐도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단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번에 고른 번호를 기억해 두셨다가 똑같이 선택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타로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잠시 뒤 제가 카드 네 뭉치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드리는 카드 가운데 번호 하나를 고르시고 댓글란을 보시면 제가 고정한 댓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 시간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리딩을 보실 수 있어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생타로는 특히 재미로만 아주 재밌는 나만을 위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당신이 모르는 당신이 살던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의 일은 밑빠진 독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이상의 성과는 나지 않고 손안에 쥔 것들은 금방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올 때 당신은 가만히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생각하곤 했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그런 평범한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집안과 아주 절친했던 어떤 집안에서 사업적으로 대단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었죠. 모든 것이 지지부진했던 당신과 가족들은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물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던 돈들이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했어요. 인생에 드디어 좋은 날이 온 걸까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당신의 고장에 갑작스레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도우면 좋을까? 내가 가진 것들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당신은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진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모았던 것 전부요. 전염병으로 모두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당신만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났어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어찌나 빨랐던지 모두들 놀랄 정도였죠. 그렇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어두운 시기는 지나가긴 하는 걸까요? 밤이 지나면 결국 새벽이 오고 그 뒤에 태양이 떠올라 줄까요?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은 홀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좋았던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죠. 당신은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어야 해. 당신이 생각했어요.
정든 가족을 떠나 슬픔이 없는 곳으로 향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을 만나자 다시는 뜨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삶에 빛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주변에는 죽음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삶이, 생명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둘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손을 잡고 나아갔어요. 둘의 사랑은 아주 힘겨웠지만 서로가 있어 괜찮았어요. 두 사람은 아주 좋았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어요.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아주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죠. 어쩌면 둘은 나란히 앉아서 가장 멋진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촛대에 불을 켜고 반짝이는 은식기들을 줄 세우고 주방에서는 무언가 굽는 냄새가 흘러나오네요. 매끄럽게 쑥 미끄러지는 소리도 나요. 이게 뭘까요? 음식 트레이가 움직이는 소리예요. 그리고 트레이 위에는 모락모락 좋은 냄새가 나는 칠면조가 한 마리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커다란 다리를 자르자 하고 입맛이 도네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칠면조 대신 눈앞에 그 사람의 얼굴이 있네요. 두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며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네가 칠면조처럼 보였어. 이런 얘기도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말하자 당신이 말에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응, 그때는 참 좋았지. 그런데 행복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둘은 자꾸 싸우게 됐어요. 서로에게 하는 말들이 검처럼 날아가 심장에 꽂혔어요. 둘은 서로에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 행복한 것들만 보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죠. 여느 때처럼 싸우던 둘은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말했어요. 밤하늘에 있는 별에게 소원을 빌어본 적 있어? 상대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그런 게 있다는 걸 믿고 싶어. 둘은 손을 잡고 언덕에 누웠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세상에는 죽음이 가득해도 하늘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는 꿈을 다시 믿어보려고. 당신이 말했어요. 상대방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꿈을 내가 꼭 이뤄줄게. 그 뒤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둘은 전염병이 도는 죽음이 가득한 도시에서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2주 뒤 9월 23일에 맞아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꿈 꾸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당신이 모르던, 당신이 살던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았어요. 어쩌면 언제나 돌아오고 싶은 고향 같은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더구나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아주 많았어요. 그 사람의 집을 생각해 볼까요? 아주 높은 천장에 매달린 반짝이는 샹들리에, 옷장마다 우단과 비단으로 만든 온갖 색깔들의 옷이 가득하고 당신을 위해 만든 하얀색 발코니에는 조그맣고 예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놓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도자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설거지를 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려도 충분했죠. 어차피 다른 잔이 또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들에게 실증이 났습니다.
당신은 그가 어떤 것을 가져와도 지겹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속에 열정을 불러일으킬 그 어떤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당신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먼 바다에 나가면 황금이 나오는 땅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소식 말이죠. 당신은 모험에 매혹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꼭 가야 해? 내게도 황금이 있어.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했겠죠. 내 황금에는 관심이 없거든. 나는 이제 내 황금을 찾으러 갈 거야. 모험을 떠난 당신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왕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살던 곳에서는 찾기조차 힘들었던 귀한 꽃들이 어디에나 널려 있었어요. 황금으로 만든 꽃도 있었을까요? 그는 당신이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매혹되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건 처음이었죠. 황금으로 만든 꽃, 황금으로 만든 의자, 심지어 황금으로 만든 변기까지.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 말고도 이걸 가져가면 되는 거겠죠? 당신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을 맴도는 수십 가지의 아이디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황금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냥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았어요. 왕은 당신이 무얼 가져가는지는 상관하지 않았지만 그걸 날라다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곳에서 살지? 그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수많은 황금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배는 기우뚱거리며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온 당신을 사람들은 반겼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온 것이 기쁘기도 하고 아주 슬프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없이는 인생에 행복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 사람은 당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생각한 것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죠. 당신은 그 당시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만 같았어요. 지난날의 상처도 이루지 못했던 꿈도 다 이루어질 것이며 두려울 것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당신은 당신의 꿈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가 기억나? 둘은 어렸을 때는 언제나 함께였어요. 사과나무에 올라갈 때도, 거기서 딴 사과를 한 입씩 베어 물 때도, 조그만 두 손은 함께였습니다. 나무집에서 모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선장이 될 거야. 당신이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곤란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난 뭘 해? 나는 바다가 무섭단 말이야. 당신은 고개를 갸웃거리다 말했습니다. 손이라도 흔들지 그래? 그 사람은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로 어른이 됐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고 말이죠. 황금을 가지고 돌아온 당신과 그런 당신을 보낸 기다려야만 했던 상대방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는 나머지 2주 뒤 9월 23일에 마저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꿈 꾸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당신조차 모르는 당신이 살던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는 쌍둥이가 있었어요. 당신의 쌍둥이는 말이었고 조용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항상 사색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했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이 느낀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는 했어요. 그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말문을 잃고 거기에 빠져 한참 동안 쳐다보고는 했죠. 당신은 그 사람과 반대였어요. 당신은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었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멋진 옷을 보여주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당신의 쌍둥이와는 달리 당신은 멈춰있는 법이 없었어요. 늘 뛰어다니느라 볼이 장미처럼 새빨갰어요. 어쩌면 당신의 쌍둥이는 그런 당신을 그리는 것을 몹시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당신과 당신의 쌍둥이의 유년은 아주 완벽했어요. 여기서 더 완벽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에게는 그가 있었고 그에게는 당신이 있었어요. 둘은 꼭 맞는 퍼즐 조각 같았어요.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었죠.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파티가 열렸어요. 당신에게 당신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까지나 너도 어린아이는 아니니까 이번 파티에는 사람을 잔뜩 부를 거라고요. 잔뜩 들뜬 당신에게 부모님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너도 이제 누군가를 만날 시기니까. 둘은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예쁜 정원, 소중한 사람, 완벽해 보였던 그 세계를 말이죠. 둘은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서로를 잊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제서야 당신은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쌍둥이였단 사실 말이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말이죠. 둘이서 정원에서 늘 함께 세웠던 계획들은 그저 꿈이었을까요? 우리 둘이서만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것이었을까요? 둘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영원히 감추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걸 입 밖에 내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비밀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도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그 사람은 특유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나도 그럴 거야. 당신은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을 가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상대방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딱 하루만이라면 어떤 유혹도 어떤 사랑도 그리고 이 밤도 죄가 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동시에 서로는 서로에게 족쇄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운명의 붉은 실이 메어진 것처럼 서로에게 완전히 매여 있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리고 당신은 아주 쓰라린 마음을 뒤로 하고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주 행복했던 어떤 날들을 떠올렸어요. 아마도 당신의 그 사람이 그려준 그림 속에서는 당신이 영원히 행복하게 웃고 있겠죠? 그래도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당신은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영원히 그러기로 약속했으니까.
집을 떠나는 당신의 모습은 마치 폐잔병 같았습니다. 당신은 쓸쓸히 그 집과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리운 그 발코니에서는 그 사람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과 당신에게 강하게 매여 있는 붉은 실은 끊어지지 않을까요? 당신의 쌍둥이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일부분이 잘려나가는 기분이라고 말이죠. 그는 당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절반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당신과 당신의 쌍둥이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꿈 꾸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당신조차 모르는 당신이 살던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눈앞에 웅장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당신은 불합리한 핍박을 피해 새로운 마을로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어떤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결코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당신은 원하는 마을에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당신에게는 조그만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와 당신에게 지혜를 물었습니다. 이 씨앗은 언제 뿌려야 할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싸워서 편을 들어주길 바라기도 했지요. 별이 뜨는 때를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보수는 많지 않았지만 당신이 먹고 살 만큼은 됐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그 마을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당신에게 물어보면 해결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쾌활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그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태어나서 그렇게 강한 열망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리고 당신에게 처음으로 미소 지었을 때, 순간순간들이 당신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당신은 넋을 잃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 또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말이죠. 둘의 사랑은 안개에 끼어 있었습니다. 열정은 계속됐지만 당신은 이상하게도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싶던 지혜가 진리들이 이 사랑으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진리인가? 사랑인가? 당신조차 스스로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흘러갈지. 처음으로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겁내지 말아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행운이 되어줄게요. 어쩌면 당신은 그때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 이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은 그의 손을 재빨리 잡았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놓쳐버리기 전에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진리를 이 세상의 삶과 똑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당신은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었냐고 말이죠.
당신은 아주 가뿐하게 보찜 하나만을 진 채 길을 나섰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대신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여행에 익숙한 듯 당신을 위해 모닥불을 붙여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닥불을 사이에 둔 채 풀벌레들이 쌕쌕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빛이 일렁일렁 당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머리카락이 사르륵 흘러내리면 그 사람이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평화로웠지만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의 여행은 위태롭게, 그렇지만 애틋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둘 사이에는 커다란 산이 느껴졌습니다. 오르기조차 힘들고 통할 수도 없는.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의 다름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둘에게는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으러 갈 거야. 상대방이 말했어요. 나는 자유를 찾으러 가겠어. 둘은 서로를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대로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까요? 진리와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2주 뒤 9월 23일에 마저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꿈 꾸세요.